전 세계가 핵무기 경쟁에 몰두하던 지난 수십 년. 수많은 나라는 더 강력한 핵탄두, 더 정밀한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한 기업이 그 흐름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삼성중공업이다. 2025년 8월, 삼성중공업은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산기술 포럼에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핵무기는 이제 쓰레기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법이 아니었다. 이 선언은 지금껏 인류가 쌓아온 억제력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기술과 정보가 곧 무기인 시대. 더 이상 핵분열과 핵융합에 의존하지 않아도 핵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에너지 응용 기술이 존재한다는 점을 삼성은 증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에너지 발전 기술이 아니라 군사 전략 전체를 바꾸는 차세대 시스템이었다. 삼성중공업이 발표한 것은 고밀도 자기융합 에너지 시스템으로 알려진 신개념 무력 억제 플랫폼이었다. 이 기술은 소형화, 고정밀, 고속 배치가 가능하며 기존 핵무기의 수백 배 이상의 전자기파 제어 능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즉, 전통적인 핵무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 무기였던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침묵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참관단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 기술은 단지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초기 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국내외 언론은 일제히 특보를 내보냈다. 핵시대의 종언, 포스트핵 전략의 서막, 삼성, 군사 패러다임을 갈아엎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조차 삼성의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긴급 분석팀을 꾸렸고, 전 세계 국방부는 일제히 기술 정보를 입수하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놀랍게도 그 어떤 외부 협상 요청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기술을 만들었으며 수출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곧바로 미국 펜타곤의 이목을 끌었다. 그들은 곧바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한국은 반응하지 않았다. 전 세계 군사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삼성이라는 민간 기업이 있었다. 핵무기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날, 세계는 또 한 번 한국의 기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한때 단순한 조선업체로 여겨졌다. 초대형 유조선, 렌즈 운반선, 해양 플랜트 제작에서 세계 최강자의 자리를 지켜온 기업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삼성중공업은 방위산업 미래전략본부를 비밀리에 출범시켰고 조용히 군사기술 전환에 그 시작은 착수했다. 민간 선박의 방어 시스템 개발이었다. 해적 대응 자동무기, 레이더 회피 구조, 그리고 EMP 방어 설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겉보기일 뿐. 내부적으로는 전자기파 통제 기술과 고밀도 에너지 응축 기술에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자기압축 고체 연료 실험은 나사조차 탐낼 만큼의 독자성과 성능을 보여주며 방산업계의 숨은 화두가 되었다. 2020년대 중후반, 정부의 국방 개방 전략과 맞물려 삼성은 공식적으로 국방 R&D에 뛰어들었다. 당시 산업부와 국방부의 공동 프로그램에서 삼성중공업은 기존 군수업체를 제치고 고출력 에너지 응용 무기 시스템 개발 우선권을 확보했다. 이 시점부터 삼성의 조선소는 단순 조립소가 아닌 전략 무기 플랫폼의 모듈화를 담당하는 첨단 기지로 바뀌기 시작했다. 기술의 중심에는 AI 기반 예측 시뮬레이션,
초고압 자기장 발생 장치, 그리고 극저온 에너지 응축 장비가 있었다. 이 기술들은 전통적인 핵무기처럼 방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유사한 위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게다가 오염도 없고 국제규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2024년 미국은 이 기술의 초기 데모를 확인한 후 내부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기존 전략 억제 체계의 규칙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 말은 곧 삼성의 기술이 단지 군수 기술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판을 흔드는 게임 체인저라는 의미였다. 삼성중공업 내부 관계자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선박을 조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를 방어하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미래의 전장을 상상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다. 실제로 삼성의 기술진 상당수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일부는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노벨 물리학 수상자들과 협력 중이다. 즉, 핵무기 시대의 종말이라는 선언은 단지 하나의 발언이 아닌 오랜 시간 준비된 기술 혁명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중공업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자리 잡고 있었다. 핵무기 개발에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승인과 감시가 따른다. 미국은 핵비확산 체제를 주도하며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핵융합 기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왔다. 심지어 동맹국에게조차 핵 관련 부품이나 알고리즘의 접근을 제한했으며 모든 기술이 미국 특허와 규제에 얽혀 있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기술은 이 모든 경계를 우회했다. 핵무기의 위력은 핵분열과 핵융합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삼성은 전혀 다른 접근을 취했다. 그들은 고밀도 비핵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며 극초단파 자기장과 액화 에너지 캡슐을 결합해 유사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다시 말해, 방사능 없이 핵무기 수준의 물리적 타격과 전자기파 교란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만든 것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고속 회전 자기장 발생기와 초저온 응축 분사 장치이다. 이 시스템은 단일 기기에서 목표 지점을 지정하면 3초 이내에 고속으로 에너지를 집중시켜 순간적인 지역 파괴와 전자 교란을 일으킨다. 특히 대도시 타격 시에도 방사능 확산 없이 도시 기반 시스템만 마비시키는 정밀성을 자랑한다. 이는 기존 핵무기와 비교해 전략적 우위에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단 하나의 미국 특허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삼성은 기술 개발 단계부터 미국과 EU의 특허 벽을 피하기 위해 비선형 파동, 자기유도 가속, 통합신경망 제어 기반 기술을 자체 설계했다. 이는 곧 미국이 삼성의 기술에 개입하거나 견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뜻이었다. 미국은 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긴급 보고서를 펜타곤에 제출했다.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삼성의 기술은 핵억제력을 무력화하며 미국의 국제군사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즉각적 대응 없이는 안보 구도 자체가 재편될 것이다. 바로 이 시점부터 미국은 본격적인 기술 교류 요청을 시작했다. 국방부 산하 다페는 삼성에 접촉을 시도했고 미국 국무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 기술의 일부 공유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기술은 대한민국의 독자적 안보 전략에 해당되며 외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핵무기를 넘어서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실현 가능한 단계까지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삼성중공업이 독자적으로 축적한 과학기술과 한국의 국가적 의지가 결합된 결과였다. 더 이상 미국의 승인도 국제기구의 협약도 필요 없는 시대.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군사기술 체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발표 이후 미국 펜타곤은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고위 장성과 CIA, 대화피해의 최고 기술 분석가, 그리고 국무부의 아시아 담당 차관보까지 참석했다. 그만큼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인 군사 우위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된 것이다. 펜타곤은 가장 먼저 삼성의 기술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정찰 위성과 전자첩 보망을 가동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미 보안 알고리즘과 차폐의 설계를 완벽히 구축해둔 상태였다. 분석 보고서는 기존 군사적 감시 체계로는 파악 불가, 내부 협조 없이는 진입 불가, 라는 문장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후 펜타곤은 한국 정부의 외교 루트를 통해 기술 검토 협약을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기술을 넘기라는 압박이었다. 미국은 기존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공동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일부 매체에서는 한국의 독자 기술은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기라는 프레임을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단호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기술은 대한민국 주권에 속하는 안보 전략의 일부이며 동맹이라 하더라도 기술 이전은 없다. 고 못 박았다. 이에 미국은 즉각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공개적 대응은 자제한 채 백악관은 한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펜타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 내 군사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전략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고, 비협조시 군수 지원 재조정을 논의하는 내부 문건까지 등장했다. 이는 사실상의 기술 협박이었지만 삼성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외부 압력은 기술적 독립성의 가치를 확인시켜줄 뿐이라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당히 맞섰다. 그 와중에도 미국 내 학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삼성의 기술에 경외감을 드러냈다. MIT의 한 물리학자는 이렇게 평했다. 삼성의 기술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과학의 경지를 다시 정의했다. 이대로 간다면 미국은 군사적 혁신을 주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펜타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동맹을 유지하되 기술에서 밀려나느냐? 아니면 강경책을 쓰고 동맹관계를 위협하느냐?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삼성중공업은 더 이상 기술적 종속이 아닌 세계 기술 체계의 기준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명령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설득하거나 협상하거나 아니면 침묵하는 길밖에 없었다. 미국의 기술 교류 요청, 국제사회의 조율 시도, 일본의 정보 협력 제안, EU의 중재 메시지. 삼성중공업의 기술이 공개된 이후 수많은 채널이 한국을 향해 열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침묵은 외교적 계산이었고 동시에 강력한 메시지였다. 청와대는 기술 공개 이후 일체의 외교적 접촉에 응하지 않았다. 국방부 역시 기술 공유는 계획에 없다며 단문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삼성중공업은 모든 외부 회의 참석 요청을 거절했다. 이는 세계 외교 무대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완전 차단 전략이었다. 이 침묵은 국제사회에 혼란을 일으켰다. 미국은 한국의 침묵을 무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확산되면 미국의 전략 무기 수출 주도권이 위협받고 동아시아 내 군사 균형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나토 국가들 역시 삼성 기술의 분열 효과를 우려하며 전략적 독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이 침묵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강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과학기술의 자존심, 그리고 반복되는 기술 종속 역사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과거 수차례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승인 없이는 군사위성 하나조차 띄울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반대였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원했고, 한국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삼성중공업의 한고희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억지력을 설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억지력은 기술로만 가능합니다. 이는 기술을 무기로 삼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무기보다 강한 기술적 독립 선언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 내부조차 이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술 보호를 위해 삼성은 독립된 군사보안망을 구축했고, 심지어 한국 정부 내 일부 고위 관계자들조차 접근 권한이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시 말해, 기술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기술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 모든 전략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한국은 더 이상 외부의 기술을 의존하지 않으며 기술 외교조차 조건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번의 묵살로 전 세계에 각인되었다. 미국의 요청을 무시한 단 한 문장.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외침이었다. 2025년 삼성중공업의 기술은 단순한 방산 기술을 넘어선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세계 질서의 재편, 패권 구조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이제 우리는 핵 이후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냉전 시대 이후, 핵무기는 절대적 억제력의 상징이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서로를 향한 핵의 균형 속에서 세계 질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 질서에 균열이 생겼다. 단 한 번의 기술 발표로 한국은 이 오랜 구조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삼성중공업이 공개한 고밀도 자기융합 시스템은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위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자기 에너지, 정보통신, 우주개발, 심지어 기후 제어 기술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응용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군사력을 넘어선 기술력. 그것이 진짜 무기였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누구의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은 이제 자문하게 되었다. 이 기술을 계속 숨겨둘 것인가? 선택적으로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인류 전체를 위한 기반 기술로 공유할 것인가?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선택권은 오직 한국에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도 신중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술 고립을 우려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전 세계의 우수 인재들이 한국을 향해 모이고 있으며 주요 기업과 과학자들이 삼성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협력 요청을 보내오고 있다. 기술 냉전이 아닌 기술 자력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편, 세계 각국의 군사 전략은 다시 짜여지고 있다. 일본은 독자적 대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긴급 RD 예산을 편성했고, 중국은 국방과학원 산하에 포스트핵 전략연구소를 신설했다. 미국조차도 기존 핵전략 재검토에 돌입하며 적재력은 더 이상 핵에만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이 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삼성은 절대적으로 비공격 기술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억제와 방어 목적에 한정된 운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다. 기술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며 존재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 기술은 단지 군사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 경제, 철학, 윤리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물결임을. 이제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따라가는 기술 국가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 기준이 되었고, 중심이 되었으며, 미래를 제시하는 국가가 되었다. 삼성중공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큰 변화를 목격했다. 그 변화는 핵무기의 시대를 끝냈고, 기술이 주권이 되는 새로운 세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서막에 함께 서 있다.